네, 안녕하세요. 어몽 넘버 5 숙제에 대한 솔루션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아래에 기술된 열전단 프로세스를 자세히 검증하시오. 그래서 이제 가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름날에 아파트 포장 도로 위의 온도를 결정하는 열전달 프로세스를 나타내고 포장도로 표면에서의 에너지 평형 관계식을 기술하다. 네, 만약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제 아스팔트를 이렇게 그리고요. 여름철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아스팔트 색깔은 이제 까만색이고 굉장히 이제 태양이 이렇게 내리쬐고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느끼는 이제 그 어떤 열 전달의 어떤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 에너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아스팔트에서 또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바람을 분다 그러면 이제 바람과 이 아스팔트 표면 간에 뭐죠? 어, 어, Q 컨벡션이라고 네, 대류에 의한 열 전달. 이건 아까 이제 Q 라디에이션이죠. 네. 여러 가지 또 아스팔트 표면과 예를 들면 이 사람의 접촉하고 있는 요 면에서의 열 전도 메커니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고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서 포장도로 표면에서의 이제 에너지 관계식을 세우고 또 기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뜨거운 커피가 길이 0.3m이고 수평으로 놓인 원통형 보온병에 들어있다. 보온병에 들어있는 커피의 온도를 결정하는 열전달 프로세스를 검증하시오. 여기에 이제 수치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요.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보트 안에 커피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통 커피가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게 보통 이제 보온병이잖아요. 보온병이라는 게 이제 열 차단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안쪽에 이렇게 금속성의 용기가 있고요. 바깥에 이제 이렇게 또 다른 이중 용기가 있고 그 사이가 보통 이제 공간에 이제 또 이제 진공, 완벽한 진공은 아니지만 이 진공 상태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제 이 안쪽에서 바깥쪽 혹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의 어떤 그런 전도나 대류에 의한 그런 열전달 그 프로세스를 이제 막아줄 수가 있고요. 또 이 표면 자체가 이제 아, 이 안에 이제 여러분들 이 방사율이 이제 좀 낮은 그런 그 물질들을 코팅을 해서 복사에 의한 이제 또 열전달 이런 것들도 또 이제 방지해주는 하여튼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제 열 전달이 잘 안 되도록 보온을 해주도록 하는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보온병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공기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보통 이제 공기 자체가 이제 사실은 열 전도율이 굉장히 낮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진공 상태를 만들어 준다면은 또 더 우리가 열 전달 효과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이 보온병 안에서 이 커피가 보관이 될 때 어떻게 이제 열 전달 프로세스가 구성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는요, 신설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전통 옛날에 이제 궁중 음식 뭡니까 왕들이 먹을 때 이렇게 신설로 같은 이런 용기 안에다가 이제 음식을 담아서 이제 보통 먹게 되는데 이 신설로의 구조를 보면은요, 이 안에 이제 요 용기 안에 이제 숯이 들어있어요. 숯 아시죠? 그래서 숯을 이제 약간 빨갛게 달궈 놓게 되면은 그 숯의 열기에 의해서 이제 이 숯이 담겨져 있는 게 이제 용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이제 구리나 동 이런 용기들이 있는데 여기 숯이 이렇게 있어요. 숯이. 그러면 숯에서 발생되는 이제 열 에너지가 벽을 타고 이제
이 벽 바깥쪽에 이제 이 결국 음식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음식이 바깥쪽에 이제 음식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신설로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음식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들한테 이제 전도에 의한 혹은 이제 뭐 이 안에 수수로부터 이제 이쪽 벽으로는 이제 복사 같은 그런 열연달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제 음식들이 가열이 되고 서서히 가열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음식을 먹는 그런 어, 용기가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이 숯 같은 경우는 이제 뭐죠? 먹는 동안에 이게 계속 숯이 이제 꺼지지 않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공기가 이 안에서 이제 안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뜨거워진 공기는 다시 이제 바깥으로 나가고 이런 식의 이제 자연대로 현상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설로의 전통 음식을 가열해 먹는 신설로의 이 열 전달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잘 기술해보고 어떻게 하면은 기존에 나와 있는 신설로를 개선해서 좀 더 음식을 오랫동안 또 이렇게 열전달 효율이 좋게 해서 먹을 수 있는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번 문제 여러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적 0.5m 스퀘어, 방사율 0.8, 그리고 온도가 150도씨인 표면이 벽온도 25도씨인 크고 빈 실내에 놓여 있다. 이 표면의 면적이 굉장히 작은 건데요. 이 표면의 면적을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크기라고 한다면 실내는 뭐 이 표면을 전부 이제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면에서 방사된 복사 열전달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표면이 이제 온도 150도씨의 표면이기 때문에 이 표면으로부터 이제 주변의 실내로 이렇게 이제 복사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요. 자, 이때 표면에서 방사된 복사 열전달 얼마인가?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복사 열전달 관계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결국 이거죠. Q 오버 A는 방사율에다가 시그마 T 사승. 이게 이제 이 표면으로부터 방출되는 총 복사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Q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서 풀면은 면적, 방사율, 스테판 볼츠만 상수,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온도 T의 사승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50도씨니까 이걸 이제 273을 더해서 켈빈 온도로 바꿔서 4승을 해주게 되면은 726.37W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면과 실내 벽 사이에 교환된 정미 복사 열전달. 정미란 뜻은 이제 네트로. 왜냐하면 이제 이 표면이 또 이제 주변의 실내 벽으로부터도 이제 복사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표면으로부터 벽에 전달된 그 정미 복사 열전달은 얼마가 되는가. 요거는 이제 두 표면 간의 열 교환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식은 이제 유사한데 여기 이제 TS 4승 마이너스 TW 4승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TS는 이제 뭐죠? 그 표면의 온도고요. 표면 온도가 되겠고 TW는 이제 실내 벽의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4승이죠. 4승 해서 빼주게 되면은 547.45W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로 아까 이제 혼자만 계산했을 때는 726이지만 이게 또 벽으로부터 받은 게 있으니까 이게 이제 뭐죠? 좀 줄어들었고요. 결국은 이제 두 표면 간의 복사 열교환이 일어나는 건데 사실 이제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배웠지만 이제 총괄 호환 계수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죠. 이 값이죠. 이거 이제 보통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표면원과 투 사이의 총괄 호환 계수라고 해서 보통 이제 일반적인 공식은 이제 이렇게 보통 쓰게 됩니다. 쓰게 되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이 총괄 호환 인자는 결국 저 표면의
방사열과 똑같아요. 왜냐면은 이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실내 벽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여튼 실내가 굉장히 이 표면적보다는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텀이 있어요. 표면적 비가 있는데 이 텀이 사실은 이제 거의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되니까 이쪽은 다 사실 있으나 마나야. 그러니까 결국은 총괄 호환인자는 이제 이 표면의 방사열과 같게 돼서 우리가 이제 Q네트는 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양 측면의 길이가 5mm인 정방형의 실리콘 칩이 있다. 실리콘 칩의 측면과 뒷면이 잘 절연되어 있고 앞면 온도가 15도씨인 냉각제에 노출되어 있다. 이때 칩의 최대 허용 온도를 85도씨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제 가번하고 나번 문제가 있는데요. 가번 문제는 만약 냉각제가 공기이고 대류계수가 200와트 per 미터 스퀘어 켈빈이면 최고로 허용되는 칩동량은 얼마인가?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복사 열전달을 우리가 이제 일단 고려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류 열전달만 우리가 이제 그 칩에서 이렇게 대류 열전달 Q 컨벡션이죠. 그만 고려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는데요. 결국은 이제 최고로 허용되는 칩동량은 Q 이꼴 요 관계식을 풀면 돼요. 이게 이제 뉴턴의 쿨링의 법칙이죠. 최고로 허용되는 칩의 동력, 단위 면적당 칩의 동력은 대류 열전달에 의해서 전달되는 뭐죠? Q와 열 전달과 같죠. 그래서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Q를 구하게 돼요. 그러면 Q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대류 계수가 이제 200이잖아요. 200에다가 면적은 이제 5mm 정방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터로 환산해서 계산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이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정확하게 면적을 계산해 줘야 나중에 이제 답이 오차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온도 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면의 온도, 최대 허용 온도를 85도씨라고 했기 때문에 켈빈 온도로 바꾸면 358K고요. 그 다음에 주변 이제 냉각제 온도가 이제 얼마입니까? 15도씨니까 288K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0.35W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나번 문제는 이제 우리가 복사열전도를 배웠기 때문에 만약 칩 표면으로부터 15도씨인 주변으로 복사에 의한 정미 열전달을 고려한다면 얼마만큼의 최고 허용 칩 동력이 얻어지는가? 이때 칩 표면의 방사율은 0.9이다. 이것도 이제 칩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주변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복사 열교환은 그냥 뭐죠? 이 칩의 방사율에다가 표면적 시그마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과 서로 이제 복사 열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주변의 온도도 똑같이 이제 15도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면의 온도와 주변의 온도의 제곱 4승으로 뭐죠? 이렇게 빼주게 되면 이제 정미 복사 열전달에 의한 Q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대류 열전달에 의한 이제 뭐죠? 열 전달이 전달되는 양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더해서 정말 실제로 이제 얼마만큼의 열이 표면으로부터 전달될 수 있는지 복사하고 이제 대류 이건 이제 복사죠. 이건 복사하고 대류에서 얼마만큼 열이 전달될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면 아까 이제 대류 열 전달에 의해서 전달되는 양은 이미 계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정미 복사 열교환에 의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은 이렇게 이제 면적 넣고요. 계산해 주시면은 요거 여기서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 0.35W보다는 조금 더 뭐죠?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제 대류 열전달에 의해서만 이게 이제 칩 표면의 온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복사 열교환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칩의 동력이 조금 더 커도 가능하다. 좀 더 큰 뭐죠? 칩의 그 동력이 좀 커도 이제 충분히 표면의 온도를
85도씨 이하로 유지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건물의 흑색 평판 지붕은 햇빛 복사에 대해 방사능 0.9, 흡수율 0.8의 값을 갖는다. 햇빛은 한낮에 300 BTU per feet square hour의 세기로 내리쬐인다. 여기 지붕 있잖아요.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집이 지붕이다. 그러면은 여기 한낮에 이제 태양이 내리쬐고 있는데요. 이 지금 G값이 지금 30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300이에요, 300. 잠깐만요. 태양으로부터 내리쬐서 이제 지금 지붕에 전달되는 에너지 300인데, 이 지붕이, 이제 지붕의 방사능이, 그러니까 엡실론 값이 0.9고요. 그다음에 흡수율이 0.8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붕이 햇빛은 300만큼을 주지만 지붕이 받는 거는 이제 300에다 곱하기 0.8 해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햇빛이 열을 받고요. 그다음에 지붕은 이제 지붕 자체의 이제 복사에 의해서 이제 그 뭐죠? 복사 열교환이 일어나고 또 주변에 이제 그 뭐죠? 전도나 대류에 의한 이제 또 그 열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붕 표면의 온도가 높다 보니까 주변으로 이제 그 Q 라디에이션하고 그다음에 Q 여기는 이제 여기 문제를 보시면은 그 봅시다. 아, 여기 전도 대류 열 전달 속도식으로는 이걸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전도와 대류를 같이 그 묶어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은 전도, 컨덕션과 컨벡션에 의해서 이제 지금 요 관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 관계식에 의해서 그렇죠? 요 관계식에 의해서 이제 전도대류 복사 열교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자, A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와 주위 온도가 68 페런하이트이고 바람의 속도는 무시하며 다른 열이 그 지붕으로 침투되지 않는다면 그 지붕의 평형 온도는 얼마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붕의 온도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온도를 TS라고 할까요? 그럼 어쨌든 간에 뭐 한낮 태양으로부터 이제 열을 받기 때문에 표면의 온도가 상당히 높을 거예요. 높기 때문에 이제 주변으로 복사 열교환이라든지 하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도, 대류에 의한 이제 열교환이 일어나는데 이 관계식은 우리가 이제 배운 관계식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책에서는 지금 뭘 쓰라고 했냐면은 뭐죠? 네. 요 관계식을 써서 전도 대류에 대한 복사 열교환을 계산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 수지식을 세우면 되죠. 태양으로 받는 이제 에너지는 복사에 의해서 주변으로 전달되는 거와 전도대에 의해서 전달되는 열 에너지 합과 같다. 그러면 이제 QA 오버 Q 토탈은 이게 이제 결국은 태양으로 받는 이제 총 뭐 복사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이제 전도 대류에 의해서 교환되는 양이고, 요거는 이제 복사에서 교환된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아까 이제 태양으로 받는 이제 뭐죠? 복사 에너지 중에 우리가 알파 값만큼 80%만 흡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곱하기 0.8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사 열교환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결국 뭡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요게 엡실론이에요. 엡실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스테판 볼츠만 상수죠. 아까 엡실론 값이 0.9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표면의 온도는 모르기 때문에 TS로 놓고요. 그 다음에 주변의 온도입니다. 주변의 온도가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68 페런하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절대 온도로 바꾸게 되면 68 더하기 460 해서 528 랭카인 온도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TS 4승 마이너스 528의 4승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그리고 이제 요거 전도 대류에 의한 복사 열교환은 이제 이 공식을 쓰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델타 T 항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델타 T라는 건 결국 이제 뭐냐면은 표면의 온도와 주변의 온도 차이입니다. 표면의 온도와 주변 온도 차이에 뭐죠?
1.25승, 요 공식 그대로 쓰는 거예요. 1.25승을 해주게 되면 그 앞에다가 0.38을 곱해줘요. 이러면 이제 전도 대류에 의한 복사 열교한 양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표면의 온도가 어쨌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태양으로부터 들어온 에너지가 이제 복사나 전도대로에서 외부로 전달된 양과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퀄 관계식을 세워서 우리가 TS 값을 구하게 되면 TS 값은 598.2 랭카인 온도가 나와요. 네. 이게 이제 A번에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자, B번은 뭐냐면은 지붕으로부터 복사에 의해 손실되는 열의 분율 얼마인가? 말 그대로 이제 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값을. 우리가 지붕의 이제 표면적은 모르기 때문에 A분의 Q 라디에이션 값이 얼마인가? 그래서, 자,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구하는 거죠. 자, A분의 Q 라디에이션 값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스테판 볼츠만 상수값이고요. 이게 이제 그 지붕의 엡실론 값이죠. 그 다음에 지붕의 표면 온도를 이미 우리가 이제 구했죠. 그래서 598.2, 그 다음에 주변의 온도. 그래서 4승으로 빼주게 되면은 이제 77.596 BTU 피트 스퀘어 아워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복사에 의해서 이제 뭐 주변이 외부 이제 뭐죠? 지붕의 온도가 이제 주변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정미 복사 열교환을 고려한다면 이제 이만큼의 에너지가 이제 주변으로 전달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복사에 의한 이제 열 교환되는 양, 손실량은 이제 전체 아까 계산한 뭐죠? 240 태양으로부터 이제 받는 요 양에 대해서 이제 요만큼이 이제 그 복사 에너지로 이제 전달이 된다, 주변으로. 그래서 계산해 주게 되면은 32.33%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 시간 끝난 다음에 이렇게 질문 받은 내용인데 혹시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이렇게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콜본 팩터라고 해서 JH를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수업 자료에 보면은 요게 이제 그 콜본 팩터가 external flow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콜본 팩터를 뭐죠? 요거죠. 요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겁니다. 요거를 이제 그 external flow, 뭐 평판의 흐름에 적용하는 식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예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게 이제 internal flow입니다. internal flow에 적용되는 식이다. 그래서 아마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시면 이제 라미나 플로우인 경우, 터뷸런트 플로우인 경우에 이제 콜본 팩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제 예시를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게 다 인터널 플로우예요. 인터널 플로우. 다시 말하면 이제 도관내 흐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지 마시고요. 만약 콜본 팩터를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인터널 플로우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